안녕하세요. 건축에 관한 모든 이야기 사회를 맡게 된 뮤지컬 배우 양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할게요. 편하게 하세요. 긴장을 풀고, 네. 긴장을 풀고. 건축사무소 삼관일목의 권현효 소장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건축사무소를 네. 하시는 네, 권현효 소장입니다. 소장이에요. 네. 오, 소장님. 아, 네. 저는 서우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부 건축사고, 부부 네, 임상우라고 합니다. 임상우 네, 소장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소장님 여기도 한번 봐. 나도 사람이 있어요. 저쪽만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밝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보라색 예쁜 네. 퍼플 목도리 하고 계신 저요 시커먼 남자 3명이서 네.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하도 기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밝은 분을 좀 초빙했으니까 많이 좀 기운이 안 도와주십시오. 좋아서 저를 초대하셨군요. 네, 아. 텐션이 낮아가지고. 그나마 텐션 좀 있는 저는 뭐 제기당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박형근 소장입니다. 와, 박형도 소장님. 예. 아니, 제귀당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돌아오고 싶은 오. 집이라는 뜻이죠. 되게 돌아오고 심오한 싶은 집인데 요즘 좀 집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오늘 그래서 조금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 처음으로 같이 좀 친해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PD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PPL 절대 1도 아니고 우리끼리 먹자고 가져오신 건데 우리 똑똑하신 소장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눈 안 보인다고 토스 하셨고 또 눈 안 보이는 척 하시고 네, 안 보여요. 저는 처음 먹으면 저는 이 하이볼류 이런 거 잘 안 먹어서 그죠? 위스키만 먹어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에바는- 요새 맛있고 핫하고 가격 대비 괜찮은 거라 그래서 준비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안주를 이렇게 마카롱. 마카롱을 준비해 주셨어요. 진짜 리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내용들도 저도 있었고 저는 정말 생소한 분야거든요. 한 번도 생각도 잘 못했던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뭐 소장님들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얼핏 들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잘랐거든요. 하지 말라고 잘랐거든요. 제가 오늘 가장 궁금한 거 딱 한 개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건 이제 각자 세 분의 의견을 이제 정말 얘기해 주시면 이 구독자분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21개월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40대 뭐 일하는 엄마들 아니면은 이제 20, 30대 아기를 둔 엄마들, 가족들은 모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집에 곰팡이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애기 집에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뭔가 집에 습도나 어느 집을 가나 다 있어. 그리고 화장실에는 꼭 있어. 그잖아요. 습기도 원체 많으니까 네. 이거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곰팡이 없는 집을 만들 수 있는지 시작부터 만들어져야 되는지 만들어진 집도 없앨 수 있는지 뭐 그런 게 조금 궁금했고 가장 크게 궁금한 거 다시 이제 진지 모드 들어가셔서 내가 오늘 교수인데 약간 소장인데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곰팡이가 있다, 곰팡이. 없다 이것을 이제 논할 때 곰팡이가 그러면 우리 몸에 얼만큼 유해한가? 유해한가? 네, 있으면 좀 뭐 살면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거- 좋은 곰팡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곰팡이는 뭐 예를 들면 장독에 있는 그치, 그치. 김치, 장에 있는 뭐 그런 그런 거. 곰팡이들은 유익 곰팡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해 곰팡이인데 그럼 유해 곰팡이는 도대체 뭐가 있고 그럼 걔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첫 번째가. 교수님 지금 되게 곰팡이학과 교수. 아니
진짜 일반인들에게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말 재밌고 즐거운 어떤 그런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돼요. 지금. 저도 기대됩니다. 재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어,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된 곰팡이는 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된 곰팡이. 그러니까 그게 저기 뭐야 페니실름 곰팡이, 적어야 되나?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저거요. 클라리스포리움, 그다음에 하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3개의 곰팡이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이제 또 그 의학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토피, 천식, 맞아요.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곰팡이를 우리가 이렇게 흡입했을 때 그러면 아이가 아토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토피에 걸리는데 우리 집에 곰팡이가 없어. 근데도 아토피에 걸렸다. 그러면 그러면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삶을까요? 얼마가 곰팡이의 환경에서 노출이 됐다면 아이가 그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근데 이제 지금 곰팡이가 없어도? 뭐냐면 아토피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진먼지 진드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곰팡이도 있고, 그다음에 과자 뭐 이런 화학물질로도 그렇지, 있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이제 곰팡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곰팡이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아토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안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곰팡이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질, 우리 환경이 어떤가, 이 실내 공기질이 어떻게. 지금 우리 약간 지금 PD 이외의 분들 주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기질이 지금 왜 주무신 줄 알아요? 공기를 무겁게 만들어놨어. 공기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은 거예요. 증가해서.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공간에 한 10명이 지금 우리가 막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빠져나간 공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피폐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네. 네. 아까 하품 마시던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곰팡이가 그러면 안 걸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 고소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주시죠. 토스 하셨나요? 네.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결혼하고 아파트에서 살 때 이제 베란다에 곰팡이 막 생기니까 네네. 그 건축가가 사는 공간도 이제 곰팡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락스랑 휴지를 준비해서 닦았어요. 처음에 일단 없애야 되니까. 요새 약품 많은데 다이소에 네. 가면은 네. 곰팡이 없애주는 거. 그리고 뭐 와이프가 이제 좀 시키더라고요. 빨리 닦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닦았는데 물리적으로 접근을 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긴 걸 없애는 거는 뭐 생긴 걸 이제 지우는 거죠. 그렇죠. 지우는 건데, 그럼 또 생길 수 또 생기죠. 있거든요. 근데 하나 조금 깨달았던 거는 이제 누가 이제 민간요법 비슷한 거예요. 베란다 문을 다 닫지 말고 조금 열어두면 덜 생긴다.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베란다로 좀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란다의 외벽의 그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건축 물리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나왔어. 여기 잔에 내가 낸데 나왔어. 여기 잔에 네네. 지금 물이 있죠. 여기 잔에 물이 있어요. 네, 나왔어요. 이걸 결로라고 합니다. 결로. 네. 여러분 근데 적으세요, 결로. 우리가 토치를 켜서 이 잔에다가 계속 대면 물이 없겠죠. 그렇죠. 그쵸? 마르겠죠. 마르겠죠. 네.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결로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요. 안 와요. 네, 네. 그럼 그 논리인 근데 거예요. 안쪽은 계속 얼음이 계속 있으면 아니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내가 여기가 실내인 거예요. 바깥이 겨울이면 차가우니까. 바깥의 바깥이 공기가 차고. 지금 얼음이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표면이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실내 온도 20도일 때 상대 습도 80%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그 표면에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네. 그 온도가 네. 정확하게 12.6도부터예요. 12.6도 그러니까 술 먹어. 한 잔해요. 그래서 12.6도. 네. 네.
외기하고 닿는 실내 벽의 온도를 12.6도보다 높게만 만들어주면 아우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아요. 12.6도보다 높게. 낮으면 낮으면 12.6도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그 곰팡이와 결로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로가 생기진 않아도 곰팡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먼저 근데 중요한 건 저도 한마디. 네. 저희 집에는 곰팡이가 없어요. 제가 설계해서 제대로 딱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곰팡이 걱정 이때까지 해본 적 없이 살았어요. 그럼 아예 완벽 곰팡이 차단하는 집을 지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더 잘 나와 있고 그 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 지을 전에 때도 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특히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화장실을 남쪽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화장실은 남쪽에 있어요. 빛이 제일 잘 들어요. 네, 남쪽에 방하고. 그래서 곰팡이의 시작은 거의 화장실인 거죠. 거의.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현관 붙박이장 붙어 있는 데나 이런데 거의 이제 습도가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데가 화장실이다 그치, 보니까 맞아. 화장실을 남쪽에 배치하고 오히려 안방은 북쪽에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굉장히 앞으로 그럼 집을 지으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남쪽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해드려요. 설계할 때도. 지금은 기술이 이제 발달됐기 때문에요. 이제 굳이 안 그래도 된다. 네, 굳이 안 그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이 안 생기게끔 설계를 하고 그쵸. 단열 지금은 계획을 기술이 더 하면 좋아졌으니까. 충분히 신축은 그 곰팡이 안 생기게 할 수 있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집들은 그런 조건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요? 환기를 자주 하고 습도를 잘 조절하셔야 되고. 그러면 네. 가장 포인트 습도를 어떻게 맞춰라. 그러면 곰팡이 안 생긴다. 제가 이거 제일 궁금해요. 습도를 몇 도? 근데 이것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바깥의 습도가 너무 낮아요. 그쵸. 한 겨울이나. 30%, 40% 이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습도가 50%, 60%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습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밖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그 많은 습도가 있으니까 밖으로 넓은 나가려고 세상으로 그래요. 나가고 그렇죠. 싶다. 넓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그 표면에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를 시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습도와 이쪽 습도를 맞추면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막 운전하는데 싹 습기 뭐 결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창문 쫙 내리면 어때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논리고. 그리고 차 올라오는 그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거는 표면 온도를 막 데피는 거죠. 그치. 막. 근데 밖에 이거 열어도 안 되는 날이 있어. 그렇죠. 열어도 안 되는 날 있죠. 안 맞아. 네. 안 맞아. 그래서 무조건 하고 눌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를 오블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울하니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화분 넣고 막 물고기 막 넣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습도를 너무 높이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습도를 저희가 물을 주는 순간 이 습도가 날아가지가 않아요. 우리 집에 다 있는 근데 거예요. 겨울에는 집에 습도를 많이 조금 그래도 줘야 되잖아요. 집이 조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어떤 근데 집은 저 애기 있는 엄마들 대부분 다 가습기 틀고 좋은 가습기 살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습도가 좀 적정 습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데 사실 겨울에는 그 습도까지 올라가지도 않죠. 가습기를 트는 순간 내부에 있는 습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곰팡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의 호흡기에 더 질환을 생길 수 있는 유발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했어요. 가습기를 트는 순간 습도가 확 올라가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습도기를 딱 갖다 대봤어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나면 그때 순간 습도 올라가는 게 9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이 어디에 갖다 놓냐 이제 표면 온도가 이제 낮은데 아까 뭐 12.6도나 9.3 그걸로 막 가는 거예요. 벽으로 가겠지. 그렇죠. 거기에 달라붙으면서 곰팡이를 유발하고 그 곰팡이로 인해서 우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니까
가습기를 트는 행위가 그렇게 썩 음. 좋지는 않다. 가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치, 가습 자체는 그 문제는 지금 아니다. 그 가습을 하고 있는 공간 자체의 성능이 안 따라주니까 가습 자체가 오히려 장기적인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장기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집들의 조건이 그릇 자체가 너무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습도를 낮추려고 환기를 하려고 하니 열 손실이 너무 발생해서 기름값이 많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으나 이게 정답이 없어요. 모든 집의 조건이나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다 맞아요. 다르기 환경이 때문에. 다르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통의 우리가 사는 주택들의 성능 자체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뭐 가습기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어떤 집은 또 가습기를 해야 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또 안 해야 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또 아무것도 안 해도 항상 이 맞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사실은. 또 아파트도 다르고 그렇죠. 주택도 네. 다르고 빌라도 다르고 다르니까 다르니까.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저기 위에 산에 있는 네. 집, 뭐 네. 아래쪽에 있는 지대가 나는 집 다 다르니까. 결론은 애는 강하게 키워야 돼. 애는 강하게 키워라. 애는 강하게 키워야 돼. 근데 아토피가 난 이상은 강하게가 마음이 그게 네.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안 모든 돼요. 엄마들 아빠들이 애가 그렇죠. 아토피가 있으면 마음이 강하게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다. 네. 그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모였다. 자, 그래서 네. 오늘 또 제가 중요한 또 하나의 물음표. 제가 여기 처음에 섭외 받았을 때 전기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제 생각에는 거의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전문가 분들만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기집이 도대체 뭘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일단 우리 그룹에서 프로젝트 하고 계시는 그 전기집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번만 딱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전기집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두둥 그냥 그냥 집 자체가 가전이다. 집 자체가 가전이다. 두둥 집 자체가 가전이다. 네. 가전이다. 우리 몸을 아까 우리가 계속 뭐 온도, 습도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몸의 최적의 쾌적을 조정해주는 하나의 커다란 가전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러니까 온도, 습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앞서 나가서는 전기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된다.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이 전기로만 모든 집이 운영이 된다. 자, 그러면 전기집은 한마디로 왜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궁금은 해. 뭐지? 전기집은 진짜 하이테크 주택인데 하이테크 주택이다. 전기로만 가동되는 집인데 전기세가 안 든다. 자, 전기집은 두둥 전기세가 안 든다. 전기세가 안 드는 전기로 돌아가는 집이다. 전기세가 안 드는 전기로 돌아가는 집이다. 모든 걸 다 전기로 돌리는데 전기세가 안 든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전기세가 안 드는데 전기로 모든 게 돌아간다. 세상에 그런 게 있죠. 있다고요? 있다고요? 이따 하네요. 방금 리액션 제일 웃겼어. 표정.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저 계속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생각하신 거 네.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건 서론인데요. 서론 말고. 서론 필요 없고요. 자, 두둥 갔어요. 전기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쾌적한 집이다. 그건 설명이 현존하는 가장 쾌적한 집이다. 오, 가장 쾌적한 집인데 전기세가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그 자체가 가전인 거예요. 곰팡이가 절대 없는 집이다. 왜냐? 온습도 조정을 자동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기세도 안 용어로는 항온, 항습이에요. 항온, 항습. 네. 항상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다. 이거는 정말 모든 저와 같은 애기 엄마들도 꿈꾸는 그렇죠. 집이고
곰팡이 걱정하지 않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다시 만들고 뭐 이렇게 새로 건축하고 하기가 좀 뭔가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저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걸 뭘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냥 기존 집에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면서 이 프로젝트 그리고 이 그룹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왔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자리에 네. 저를 초대해 주셨네요. 그러면은 목표가 이 그룹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한 가지만 또 짧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짧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존 기술력으로 네.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안 돈이 해? 안 되고 아 노력은 많이 들어가니까 잘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닌데 버는 건 많이 없고 하니 예, 노력은 엄청 많이 들고 엄청 많이 하니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가고 기업에서나 이런 데도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투자도 안 하고. 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저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가야죠. 그럼 당연히 저 전기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전기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다음에 이걸 디테일하게 좀 그렇죠. 그게 알려주셔야 이제 될 것 같아요. 자립이죠. 자립, 에너지 자립되는 주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좀 최대한 많이 보급하고 싶다는 거죠. 많이 알려서 많이 보급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 목적이 가장 크다. 그렇죠. 어. 그거 돈도 벌고 우리도. 돈은 당연히 그 버셔야 돼. 제가 얘기하려고. 아니 우리도 이제 일한 만큼 벌어야지.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쵸. 어느 정도 뭐.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주자이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생긴 건 좀 이래도 약간은 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방법이니까. 가장 좀 여기를 전기집을 좀 더 많이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모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선두주자고 그렇네요. 예. 예, 가장 관심 있게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런 석탄 이런 걸 많이 안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전기로만 쓰다 보면. 그러니까 뭐 또 나라의 발전 보탬도 많이 되실 것 같고 전기집을 만든 이유 두둥 첫 번째 저는 좀 차별화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아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차별화를 네. 해서 돈을 벌고 싶다.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건축사들은 아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맞아 사람도 맞아 있고요. 예쁘게만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을 한다고 해서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뒤에 항상 작품이라고 용어가 붙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박리담회로 허가만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축사도 있고 이런 건축사도 있는데 저는 예쁘게 짓는 것보다 사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아, 또 갑자기 좋은 걸 그게 제가 곰팡이에 있는 집에서 맞아. 살다 보니까 아기 때문에 이게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음. 그 우라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오히려 내가 제공하는 집에서는 그런 게 그런 게 없어야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그러니까 예쁜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좀 차별화돼서 돈을 벌 수 있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좀 합리적인 노력에 네.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내가 이 한 분야를 팠어. 네. 정말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냥 싸게 해줄게는 그렇죠. 절대 안 되지. 왜냐하면 그 옆에 그냥 허가만을 그럼, 받는 절대 안 사람하고 되죠. 저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럼요. 제가 갖고 있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감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그럼요. 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까 차별화된 좀 맞아요. 다른 생각을 맞아요. 갖고 있는 건축사라고 보면 될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시겠다. 네. 만들어야 네. 되고. 뭐 저는 전기집 그룹이 이제 목표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의식주에서 이제 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는데 이 주택이나 아파트나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하자, 스트레스. 뭐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맞아. 다 연료비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이 전깃집이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고 이런 고민보다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으면 하는 게 그렇죠. 가장 큰 목표인데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요, 맞죠.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노곤노곤해지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넘어가죠. 네. 그래서요. 약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죠. 매력이 세 분 다 각각이 네. 다 다르셔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그룹이 되실 것 같으시고,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네. 만남을 짠해 아우. 주시면서 아유. 네, 오늘 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즐거웠습니다. 유익한 얘기 감사합니다. 건축에 관한 모든 이야기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우리 전기집의 속속 관련된 얘기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